자, 키워드 1페이지 그 네 번째 문단 보세요. 자, 고소 일반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소 고발. 그래서 이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발은 피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이제 범죄를 보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소. 자, 고소는 이제 수사 처벌이죠. 수사 처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그 범죄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꼭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자, 범죄 사실은 특정되면 되고 구체적인 적신할 필요 없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사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사건만 특정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다음 범인은 이제 성명 불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를 뭐 강간했습니다. 신고하면 되고 그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죠. 불명예도 좋다. 자, 특정 기간 중에 모든 범죄. 그래서 기간 중에 어떤 영업범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그 기간 중에 어떤 특정 시점을 고소하면은 그 전체 기간에 관한 모든 범죄가 다 고소가 된 겁니다. 자, 명예훼손 적시했으나 사실 모욕이다. 그 명예훼손이 더 큰 범죄예요. 모욕죄보다. 그래서 명예훼손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어쩌한 범죄 모욕죄가 되면 모욕죄 고소를 인정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법원에 진정하면 안 되고요. 수사기관에 말을 해야 되니까 법원에 말하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피해만 신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럼 안 돼. 처벌까지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죠? 이렇게 딱 됩니다. 자, 고소 능력. 자, 의사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살, 11살, 14살 정도만 해도 의사 능력이 인정돼요.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민사상 거래 능력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성인일 필요 없어요. 미성년자도 된다 이거예요. 그 엄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죠. 법정들이 동의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변호사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켜서 대리인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 상습 저작권 밑줄하고 비친거체 밑줄. 이건 하나 외워줘야 됩니다. 상습 저작권 침해죄 비친거체다. 출제해서 한번 이건 암기해서 풀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고소권자입니다. 자, 피해자가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피해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명예훼손이다. 그럼 욕먹은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내가 욕을 먹으면 이제 남편, 채권자, 뭐 우리 가족들도 다 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간접 피해자들은 고소권자가 아니에요. 직접 피해자만 고소권자가 됩니다. 자, 일단 법정 대리인 있죠. 그래서 이제 A가 피해를 봤으면은 이제 엄마가 있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요. 그럼 얘는 딸이고, 그죠? 딸. 엄마는 이제 자기 딸 의사에 반해서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 두 개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그 딸이 싫다고 해도 엄마가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 엄마 또는 뭐 이혼한 생모 엄마를 말합니다. 독립고유권. 자, 독립고유권이니까 그 법정 대리인의 지위가 이제 고소할 당시 있으면 되겠고 항상 행위 당시예요. 뭐 범행 당시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피해자 딸의 의사에 반해서도 야 딸은 고소하기 싫어도 엄마는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알아서 그 고소를 했으면 그 딸이 취소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독립된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 고소권이 소멸했어요. 기간이 경과돼 소멸됐어도 엄마는 아직 남아 있거든. 그 엄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독립된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법정 피해자가 그 법정 대리인 엄마가 피의자. 엄마가 아들을 팼다고 막 엄마가 피해자. 새엄마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친모가 있잖아요. 생모. 생모가 대신 이 사람도 친족이니까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독립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고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망한 경우. 그럼 둘 다 이제 가족들 그 가족들의 요거를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자 죽은 사람이 그 처음부터 피해졌잖아요. 그래서 자손도 할 수 있어요. 자손들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제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자 동그라미. 친족도 할 수 있지만 자손도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자.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나서 살아있을 때 피해 당하고 죽었을 때에는 이제 배직형 가족이죠. 배우자, 직계월적 형제자매 가족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살았을 때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랬으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못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명예훼손죄 피해자 사망하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아니고 그냥 친족이에요. 배직형입니다. 가족. 그래서 여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자손도 들어가고
그냥 단순 명예훼손죄 이후에 죽은 경우는 자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고, 그죠? 어떻게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정고소권자. 자, 고소권자가 없어요. 고소권자가 없습니다. 근데 보충적으로 최우선으로 대신해준 검사가 대신해주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인해서 10일 내에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없고 그러면 뭐 고모나 이모 중에 한 명 네가 고소해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던껌이 그죠? 10던껌 중에 뭐가 제일 고소한지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고소권 지정권자는 10던껌이에요. 10던껌. 7일 기간이 7일 만이 나오는데 10일이에요. 10일. 그리고 검사죠. 경찰이 아니고 검사. 10던껌. 그래서 10던껌이 고소권자 정해 줍니다. 자꾸 찰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 이해관계인, 사실상 약혼자 다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부재자 재산 관리는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대리권을 가지게 됐어요. 법원 밑줄. 자, 법정, 법원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나 법원이 허가로 지정해준 대리인은 독립권이에요. 독립권. 그래서 피해자 독립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법원 대리인 똑같이 독립권입니다. 자,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이제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수탁 동그라미. 신탁자가 아니에요. 수탁자입니다. 자, 고소 방식. 자, 고소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구술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구술을 했을 땐 조서작성 의무가 인정돼요. 그리고 전화로는 안 되고 조서작성 유효가 되겠죠. 고소 방식에 이제 원래는 서면으로 하면은 바로 유효가 돼요. 그리고 구술로도 돼요. 근데 구술을 했을 때 이제 그 서면 작성 의무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꼭 서면 작성해 줘야 돼. 자, 근데 전화 갖고는 안 되죠. 전화 갖고는 장난 전화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 플러스 서면까지 인정되면 그때 이제 고소가 그때 인정돼요. 그때 다 달라요. 서면은 그 자체로, 구술도 그 자체로 유효해. 고소가 돼. 나중에 이제 와서 서에 나와서 조서 작성 의무가 있고요. 전화 갖고 장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 갖고는 안 돼. 고소를 안 봅니다. 서면 조서 작성하면 그때 이제 고소가 있었다 봐주는 거죠. 자, 세 개 다 틀립니다. 세 개 다 틀리니까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다음은 이제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조서 형식, 고소장이라던가 뭐 기타 형식은 불문하죠. 그냥 종이에다 쓰면 되는 거야. 종이에다가 쓰면 됩니다. 자, 2번. 자, 법정대리인 엄마의 고소는 독립 고유권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대리권의 고소는 이건 임의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법정 대리인 고소니까 독립대인 건데, 그러니까 일반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거든요. 뭐 변호사라던가 이런 사람들 임의 대리권. 그래서 이거는 독립권이 아니죠. 그래서 종속돼요. 네, 종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하라고 시키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고소한 걸 얘가 마음대로 취소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고소하지 마라 그러면 고소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임의 대리권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 일단 내가 변호인으로서 대리인 되었다 이런 대리권 증명 꼭 필요하고요. 뭐 위임장도 필요하겠지. 고유권은 아니라고.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리권 수요를 증명하고 나서, 근데 그 대리권 증명할 때 반드시 뭐 위임장, 대리 표시, 그럴 필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그냥 종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종이다 써갖고 이 사람은 나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딱 손가락 두 장 찍어서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소할 때 조건을 달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고소에 따라서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되고 막 국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막 국가한테 조건을 달다거나 고소권을 포기한다거나 공적 권리는 안 됩니다. 절차가 불확실해진다고. 조건 포기 안 됩니다. 자, 4번. 자, 서방경찰관은 신속히 검사에게 관계서로 증거물 송부해줘야 되고 고소가 있으면, 그리고 검사는 수리 후 이제 3개월 내에, 3개월도 좋지만 90일 그렇게 해도 되죠. 90일. 왜냐면 이제 사경이 검사한테 불송치하면은 90일 내에 송부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반환하듯이 90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90일로서 3개월 이내에 수사 완료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자, 고소기간입니다. 자, 고소기간은 이제 범인을 알고 나서
이제 고소 기간 범인을 알고 6개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범인의 이제 범은 이제 범죄 사실, 이는 범인. 그러니까 범죄 사실하고 사건하고 사람을 둘 다 알아야 돼. 범인. 그래서 자, 친고죄에서 친고죄 같은 경우 이제 범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범죄 사실의 범 동그라미, 범인의 인 동그라미, 그거 이제 알고 해야 되고요. 확정적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형사법을 통틀어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데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고소할 때 그 엄한 사람 그 모함하면 안 되니까 그 범인이 확실하게 알고 대충 저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고소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상대적 친고죄는 이제 친고죄가 두 개가 있죠. 절대적 친고죄가 있고 상대적 친고죄가 있고. 자, 절대적 친고죄는 뭐가 있어요? 사, 모, 친, 친고죄, 개인적 법익의 비밀, 비밀치 업무상 비밀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대적 친고죄는 이제 328조 2항이에요. 그래서 재산죄에서 친족 간의 재산죄는 친고죄잖아요. 가족은 형면죄, 친척은 친고죄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상대적 친고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범임을 인식을 하고 비신분자를 인식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불강이 없어진 날 그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애가 그 판단력이 없어요. 막 4살, 5살이에요. 그럼 나 좀 기다렸다가 불강력적인 거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10살, 11살, 12살 판단력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고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6살짜리가 고소를 못 할 나이가 안 된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냥 고소 그냥 끝나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나중에 뭐 10살, 11살 시간은 뭐 6년이 지났어도 판단력 생기면 그때 가서 고소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고소권자가 여러 명 있어요. 자,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이 그 고소권을 혜택하면 다른 곳에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피해자가 이제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그럼 각자 개별적 고유권이라고 다 고유권. 그럼 얘가 이제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갔고 고소권이 없어졌어요. 없어져도 이제 이 사람들 고소권 살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살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법정 대리인은 이제 고유권이니까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면 되겠고 일반 대리인, 변호사, 변호인 같은 대리인은 고소권자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기간이 다 경과돼서 고소권이 없어버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독립자인 거니까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죠? 딸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 엄마한테 말했거든. 그럼 얘는 6개월이 경과됐어도 엄마에게 3개월 남아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준 권한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간 경과되고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독립적으로 따로 얘는 따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됩니다. 그거 비교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친고죄에 대해서 한 말이었고 비친고죄나 고발 이런 건 뭐 기간 제한이 없어요. 뭐 언제든 1년 뒤에도 비친고죄는 고소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범인 입장에선 친고죄가 좋은 거예요? 비친고죄가 좋은 거예요? 친고죄가 좋은 거죠.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거나 무조건 처벌할 수 있거든. 근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니까 친고죄가 범인 행위자한테 더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신법을 과거로 소급하지 말고 국법대로 행위시법대로 친고죄로 적용해 줍니다. 유리한 거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죠. 친족이 아니니까 비친고죄라고. 비친고죄니까 그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하면 위법하다. 고소가 없었더라도 비친고죄니까 그 공판 들어가서 실체 재판을 해라 이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고소 불가분은 그 고소에만 적용되는 거고 일단 반의사 불벌죄 여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죠.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고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고. 자, 객관은 사건을 말하죠. 사건. 이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그다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유, 우, 유. 자, 객관적은 없고 주관적은 있습니다. 주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제 사건들을 다 모아서 하나를 고소하면 다른 사건도 고소가 되었다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죄수관계가 쭉 나와 있죠. 일제, 상경, 실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언제나 인정되는 거고요. 자, 일제는 언제나 인정. 그리고 상경은 세모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경은 X. 불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괄 일제니까 얘가 이제 고소가 되면 얘도 자동 고소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실경은 얘하고 완전 별개잖아요. 별개니까 얘가 고소가 되었어도 얘는 고소가 안 된 거야. 별개라고 별개. 근데 상경은 이제 행위는 하나고 제가 여러 개니까 그 세모예요. 세모. 그래서 이게 그 불가분 가지려면은 상동친이죠. 상동친 이렇게입니다. 상동친.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죄가 다 친고죄일 때, 이럴 때만 이제 그 불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르다거나 요게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제 언제나 적용된다. 자, 폭행죄로 고소하면은 일제 공갈죄도 고소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세포탈 신고는 과세기간 중 모든 범죄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1년 단위로 부과하는데 1년 단위 기간이 부과되는데 6월 달에 조세포탈죄를 고소하면은 1년치가 다 고소된 거예요. 불가분이니까. 자, 그다음 그 저작권 위반의 일부 고소는 그 포괄일제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일부만 고소해도 전부 고소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상상적 경합범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죄가 모두 친고죄일 때만 적용된다. 상동친. 그래서 자, 한 명에 관한 모욕 고소는 그 업무상 비밀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모욕죄 이렇게 그 두 개 했단 말이에요. 상상의 경합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일행에 관한 모욕 고소, 모욕이랑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 죄를 다르게. 그 갑이 A를 이제 모욕하면서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모욕죄랑 업무상 비밀 누설죄 두 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는 A로서 같은 한 명이고 친고죄니까 이거 미치죠. 불가분 미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도 고소가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자, 피해자가 다르면 안 돼. 자, 그 예를 보세요. 한 개의 문서로 여러 명을 모욕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모욕을 했는데 그 여러 명한테 이제 동시에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A, B, C 이렇게 있는 겁니다. A, B, C. 그럼 피해자가 이제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불가분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고소해도 이제 다른 자 효력이 없다. 따로따로. 그래서 A에 대한 모욕, B에 대한 모욕, C에 대한 모욕 다 따로따로 간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피해자가 여럿이니까 다 따로따로 갑니다. 따로따로. 자, 다음 일부가 비친고죄일 때, 자, 명예훼손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써보면 갑이 A라는 피해자 한 명한테 명예훼손도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똑같아, 한 명이야. 근데 비밀누설은 친고죄인데 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이거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갑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요거 고소해도 얘는 고소가 안 된 거예요. 따로따로 갑니다. 이렇게. 상동친.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전부 다 죄명이 다 친고죄일 때만 그 불가분 적용됩니다. 근데 실경. 자, 실경 적용되지 않죠. 뭐 다 죄가 다르니까 뭐 따로따로 하면 돼. 따로따로. 자, 주관적 불가분 원칙입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절친, 절대적 친고죄. 얘는 동그라미. 그리고 상대적 친고죄. 이건 세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두 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적 친고죄, 사무친 비밀은 언제나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가분. 이건 이제 주관이니까 사람이 불가분인 거죠. 자, 갑과 을이 사자 명예훼손을 하였다. 범인 둘이잖아요.
자, 갑도 사자 명의훼손, 을도 사자 명의훼손. 그럼 같은 제 사자 명의훼손 절적 친고죄니까 불가분이라고, 이제 사람이 불가분. 그래서 갑을 고소하면 을도 고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더 써놨죠. 판례들. 그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를 고소하면 안 돼. 고소가 그 갑이랑 을 중에서 갑만 고소할 겁니다. 해봤자 그게 없어. 갑을 고소하면 당연히 을도 고소가 된 거예요. 불가분이니까 무효. 그다음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를 고소 취소해도 공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하고 취소하면 다 취소해야 돼. 자, 그다음에 특허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불가분치 적용된다. 양벌 규정에도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상대적 친고죄. 자, 상대적 친고죄가 불가분이 되려면 또 상동친이에요. 상동친. 자,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가 똑같고 전부 다 친족이어야 돼. 피해자 다 친족이 됩니다. 친족. 다 친족이 됩니다. 자, 예를 써놨죠. 자, A가 친족 갑을 고소하면 친족 을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두 명이에요. 갑이랑 을이 있고 피해자가 한 명이야. 한 명. 근데 이제 갑도 친족, 을도 친족.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도 친족, 을도 친족이니까 불가분이라고. 불가분. 그래서 A가 갑을 고소하면 얘도 고소된 거고, 얘를 고소 취소하면 얘도 취소가 되는 거고, 같이 갑니다. 고소와 취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둘 다 친족이면. 자, 근데 일부가 비친족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이걸 이렇게 두 줄로 쓸까? 여긴 두 줄로. 자, 갑이랑 을이랑 A한테 피해를 줬는데 갑도 친족, 을도 친족, 불가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갑이랑 을이랑 둘이서 공범으로 A한테 피해를 주었는데 얘는 친족, 이제 갑이 친족이죠. 뭐 갑이 친족, 그리고 얘가 비친족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친족인데 얘가 친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따로따로 가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자, 이 비친족을 고소했다고 그래서 얘도 고소가 된 건 아니에요. 얘를 취소해서 봐줬다고 그래서 얘도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얘는 봐주고 얘는 안 봐주고 할 수 있다고. 그죠? 따로따로 합니다. 자, A가 친족 갑을 그 취소해서 봐줬다고 그래서 비친족도 봐준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A가 비친족 을을 고소해서 처벌해 주세요 했다고 그래서 친족도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라고. 따로따로 하는 거라고. 자, 법원은 친족 갑에게는 이제 봐주겠다 그랬으니까 고소가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고, 비친족 얘는 처벌해 주세요. 그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죠? 자, 상동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고소에만 적용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라던가 이런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적용되지 않아요. 자, 반의사 불벌죄 뭐 있어요? 반치상 포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환자를 공동으로 제외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단순 명예훼손죄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을이 A한테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범했고 B한테 사자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그럼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만 불가분인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고발에는 불가분이 꼭 적용하겠다는 그 유추 적용 조항이 있으면 적용되지만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거나 조세범의 즉시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한 사람을 그 고발했다고 다른 공범도 고발된 건 아니에요. 불가분이 아니라 갑은 따로따로 가니까. 자, 다음. 자, 처벌 불원의 인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소극적 소송 조건이죠. 소극적 소송을 부정하는 조건이다 겁니다. 그래서 자, 범죄를 기소하면은 이제 재판해 주는데 처벌 원치 않습니다. 용서해 주면 그 소송하는데 부정적이에요. 소송 안 해준다 이거죠. 자, 직권조사상입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준다. 자, 다음 판례. 자, 직장수급인하고 이제 하수급인이 있을 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직장수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누구를 원치 않는다는 거냐 물어봐야 된다고.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아, 직상수급인은 배제가 되겠지. 하수급인만 처벌되는 거 불안한 거겠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어봐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자, 다음 1심 판결 후 공범 취급. 자, 친고죄나 반의서 불벌죄가 있습니다. 자, 공범이 있는데 친고죄는 한 명이 1심 판결이 끝났어요. 확정 판결이 끝났고 그럼 다른 공범만 취소를 못해. 불가분이니까. 근데 반의서 불벌죄는 할 수가 있죠. 자, 갑이랑 을이랑 공범인데 1심에서 얘는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고 이제 얘가 이제 2심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얘가 이제 현재 1심입니다. 재판 끝났고 재판 중이고. 자, 그럼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는 얘가 처벌되는데 얘만 불가분로 해주세요. 안 돼. 둘 다 처벌해야 돼. 둘 다 불가분이니까. 네, 반의서 불벌죄는 얘는 처벌됐어도 얘는 봐주세요 할 수 있다고.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심 판결 후 한 사람 1심 판결 선고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친고죄는 따로따로 못 해요. 갑이 처벌됐으면 을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됩니다. 네, 반의서 불벌죄는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갑한테 그 처벌이 확정됐어도 그 을한테는 뭐 따로따로니까 뭐 처벌 불허할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간다. 자, 고소의 취소입니다. 자, 고소 취소권자는 고소권자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봤던 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독립적, 얘는 이제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고소권자. 자, 일단 피해자가 먼저 고소권자가 되겠고 법정대리인 엄마는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와 별도로 자기가 알아서 고소 또는 취소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고소를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피해자의 고소를 법정 대리인 대신 취소는 못합니다. 대신 세무.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피해자도 고소권자, 엄마도 고소권자. 그럼 이제 얘도 고소할 수 있고 독립적 얘도 고소할 수가 있고. 근데 얘가 고소한 건 얘가 취소해야 돼요. 얘가 고소한 건 얘가 취소하는 거고. 그래서 독립된 거니까 A가 고소한 거를 엄마가 취소는 못해요. 대신. 그리고 엄마가 고소한 거를 대신 얘가 취소도 못해. 독립적인 거니까. 그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취소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리는 고소권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변은 얘가 시키는 대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라 그러면 하고, 취소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고소 취소의 시기. 자, 고소는 이제 범인 알고 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취소 시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고소 취소 방식은 고소 방식과 동일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면이 원칙이다. 근데 구술로 해도 되긴 되는데 조서 작성 의무가 있다. 전화는 안 된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 검사가 기소하기 전이면 그 수사기관에 가서 취소하면 되겠고요.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면 법원에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친고죄건 반의서 불벌죄건 즉시 고발이건 그 사건 종결시키고 싶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돼요. 항소심에서 못합니다. 다만 이제 비친고죄는 언제든 고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소가 없어도 재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해봤자 그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 실제 판단하거든. 그래서 비친고죄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럼 처벌을 하되 양형사유로 참작해서 형벌을 좀 깎아줄게. 그럴 수는 있겠지. 자, 그다음 고소 취소 효과. 자,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소 취소. 그럼 이제 고소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근데 한 번 취소한 거는 다시 취소 못해요. 예, 고소한 거는 그만둘 수 있는데 취소한 건 다시 취소 못한다고. 자, 고소 이제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 고소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기소 전이라면 이제 검사 불기소 처분하면 되겠고 기소가 된 이후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재판 끝내면 되겠죠. 자, 친고죄 공범에게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도 취소가 됩니다. 친고죄니까 불가분이니까. 피해자 1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다른 피해자 고소권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인이 갑이랑 을이 있고 피해자가 A랑 B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범인은 불가분으로 묶이는 거예요. 묶이니까 A가 갑을 고소하면 을도 고소가 된 거라고. 을을 취소해도 얘가 취소된 거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근데 피해자는 별개예요. 피해자. 알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고소했다가 얘가 고소를 취소했어도 얘 고소권 살아있지. 살아있습니다. 그죠? 피해자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범인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범인 둘 중 하나가 취소되면 나머지도 취소가 된 거예요. 불가분이니까. 자, 근데 피고인 한 명이 취소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 고소권도 없어진다면 안 된다고. 그죠? 유지시켜야 됩니다. 자, 고소 취소 판례들. 자, 피해자가 이제 그 피해자가 고소한 건 피해자가 직접 취소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나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고소를 취소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소가 있어야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고소가 있어야. 근데 고소장을 회수해서 고소가 없어. 그럼 취소 대상이 없잖아요. 취소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고소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고소장을 고소한 척하다가 회수해서 고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세모. 고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도 안 돼. 취소할 대상이 없으니까. 취소 세모. 고소가 있어야 취소를 하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파기환송은 1심 판결 선고 전 그 고소 취소할 수 있다. 고소 취소가 되면 이제 공소기각 판결하게 된다. 자, 1심이 확정된 후에 1심에서 재심을 할 때가 있고 항소권 회복 절차로 항소심에서 재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자, 1심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판할 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1심에서 재심이 개시가 된 경우라면은 취소가 돼. 1심 판결 선고 전이다 봐갖고. 근데 추원 항소를 통해서 이제 항소를 통해서 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1심에서 재심이 들어가면 취소가 되고요. 항소 들어가 싸우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취소할 때 수사 과정이면 수사관한테, 뭐 경찰 검사한테, 재판 중이면 재판한테 그 취소장을 접수하면 돼요. 합의서 같은 거 접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한테 합의서 준 거는 취소가 안 되죠. 수사나 법원이 아니잖아요. 민사 사건에 조용했다고 해서 형사법원에 취소가 된 건 아니에요. 민사 형사는 또 별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너랑 합의서 작성했는데 법원에 제출이 안 됐어. 자기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경찰, 검사, 법원, 수사, 재판기관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만 취소가 됩니다. 자, 그다음 합의서 판례가 또 있죠. 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합의서를 딱 써놓고 법원에 넣어서는 저는 취소한 게 아니고요. 처벌해 주세요 말하면 법정 진술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됐다 보죠. 자, 그다음 판례. 자, 고소, 취소, 처벌 이후에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합의서 제출해서 이제 합의서를 썼고 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치료비가 이제 미지급됐다는 이유로 다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의서 작성에서는 내가 이제 2천만 원 받고 민형사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를 다 했거든요. 2천만 원 받고 합의가 다 됐어.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1,000만 원만 받고 1,0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건 민사 문제. 그래서 취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피고인과 합의했으나 경찰에 처벌을 희망한다. 그럼 처벌되는 거고요. 뭐 한 번 기회 줘라. 이거는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기회 주라는 건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 잘하게 하라는 거지. 뭐 불가불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고소인이 증인 소환 기일에 나와서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처벌 의사를 꺾지 않은 거예요. 처리해야 되지 않았다 봅니다. 자, 고소의 폭이 안 되죠. 공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절차 확정을 위해서 그 공적 권리는 조건 포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건 포기 안 돼. 자, 그 다음에 고소의 제한. 원칙적으로 자기나 배우자 직계혼속은 고소할 수가 없죠. 고소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폭력이거나 성폭력인 경우라면 거기에 음행매개, 음화제조, 공인엄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그 아빠가 자녀한테 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은 고소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고소와 공소의 추한. 자, 먼저 고소의 추한 부정한다. 자,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이에요. 소송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기소 못합니다. 자, 따라서 친고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 후에 고소했다 안 돼. 추후 보완이 안 됩니다. 추한 안 돼요. 네, 공소 제기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변경했어도
한 다음에 부가 고소해도 안 돼. 당사자가 해야지. 안 됩니다. 자, 공소사실의 주안. 이제 공소사실에 바뀐 거예요. 자, 기소 후에 비친고죄로 변경되면 고소가 없어도 실제 판단이 가능하다. 비친고죄 됐으니까. 네, 판례. 항소심에서 반인에서 부월죄로 변경되면은 처벌 철회에도 처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박죄로 기소해서 처벌을 철회했어도 이제 공갈죄로 변경되면 얘는 비친고죄잖아요. 일반 범죄니까 처벌이 가능하다. 자, 1심 처벌을 철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상위죄로 변경됐으면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고발과 즉시 고발. 그래서 이제 고소와 이제 고발을 비교하죠. 고소, 고발. 자, 갑이 A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A한테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를 제3자, 제3자 B가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 피해자가 고소. 목격한 제3자가 고발.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하는 거고 고발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목격하면.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소송 조건. 자, 고소는 이제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긴 한데 고발은 뭐 고발이 있건 없건 소송 조건이 아니죠. 고발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공무원의 즉시 고발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데 그때는 즉시 고발이 있을 때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소는 이제 고소 같은 경우는 갑이 범죄 사실하고 범인하고 두 개를 다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알고 고소해야 됩니다. 갑이 나한테 뭐 폭행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뭐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해야 된다고. 자, 근데 이거는 사건을 하면 되는 거죠. 범죄 사실. 사건만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발할 때 갑이 A를 때리는 줄 알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하면서 봤더니 거꾸로 A가 갑을 때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동네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건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옆집에서 구당탕 소리가 납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럼 갑이 A를 때린 건지 A가 갑을 때린 건지 누가 범인인지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사건만 신고하면 된다고. 고발되는 겁니다. 범인 증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는 취소하고 다시 재고소 못하죠. 근데 고발은 취소한 다음에도 재고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는 대리 고발이 가능한데 고발은 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딱 특정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뭐 B한테 네가 대신 신고해줘. 뭐 변호사한테 시켜갖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C가 이제 옆집에 폭행 사건을 목격을 하고 얘가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B가 이제 대신 C한테 네가 대신해서 고발을 해줘 시켰어요. 자, 그럴 땐 대리가 안 돼. 왜 대리가 안 됩니까? B가 C한테 시켜서 C가 고발을 하면 얘가 고발권자가 돼요. 얘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시키면 얘가 고발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대리 고발 안 됩니다. 자, 직계동수계관에서는 이제 고소고발 두 개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뭐 증거물 송부 의무가 있다. 됐습니다. 자, 고발 판례 들어갑니다. 자, 고발인은 수사 종결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거 이제 뺐었잖아요. 사경이 불송치하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죠. 불송치. 그래서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럼 이제 관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빠지죠. 빠집니다. 자, 헌법소송 청구를 썼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송 청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비범인을 잘못하고 고발해도 고발 효력이 있다. 왜 그래요? 범인이 누군지 알 필요 없다니까. 사건만 고발하면 된다고. A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갑이 범인이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고발됩니다. 자, 그 다음 즉시 고발 판례. 자, 조세 포탈 고발이 있으면 이제 과세기간 1년 단위죠. 1년 단위 어떤 6월달 고발하면 전체 다 고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사업 연도마다 일제가 됩니다. 2016년 일제, 2017년 일제, 2018년 일제, 1년마다 제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를 또 고발하면은 뭐 2017년 6월달 고발을 했다. 2017년 전체 1년치 안에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럼 동일성 인정되는 모든 사실 고발 다 인정되고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원장 통고 처분 없는 고발도 그 고발 및 기소로서 적법하다. 자, 고발 전에 수사가 있어도 괜찮죠. 이제 기소 전까지만 고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고발은 수사 조건이 아니야. 소송 조건이 고발은 이제 소송 수사 조건이 다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즉시 고발이니까 소송 조건이지. 그래서 자, 차근차근. 자, 고발은 수사, 소송 조건이 다 아니죠. 아니라고. 근데 이제 공무원의 즉시 고발 사건은 수사 조건이 아니고 소송 조건이라고. 소송 조건. 그죠? 그러니까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 조건이 없어도. 근데 즉시 고발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해. 소송 조건이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발 전에도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즉시 고발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즉시 고발이 없으면 소송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 전에 고발이 있을 필요가 없고 기소 전에만 고발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고발 이후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어도 이제 새로운 고발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 한번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공무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즉시 고발했다고.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를 안 했어. 안 했다고. 가만 보니까 제가 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또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고발했으면 요걸 갖고 안 했다가 또 할 수 있는 거지. 요거 갖고 기소 안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기소할 때 별도의 고발을 또 받을 필요 없단 말이야. 또 가르쳤습니다. 자, 한번 고발한 거를 재탕으로 쓰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이 취소가 되었어도 고발 귀천 기소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갑을 이 범인이라고 즉시 고발을 한 거예요. 즉시 고발하니까 이제 그 기소가 유효가 됐겠죠. 그럼 재판 공판 들어가서 재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그 소송이 두 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도 쭉 벌어지고 있고 요 사람에 관해서 행정 재판도 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재판이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형사 재판, 행정 재판. 근데 행정 재판 쭉 돌아가면서 행정 재판에 뭐라 했냐면 즉시 고발 잘못됐다 이거 취소해라.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 재판에서 취소가 됐다고 그래서 형사 재판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행정 재판에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고 시재판단 계속 해봐야지. 별개 사건이니까. 행정법과 형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 행정소송이 공정거래의 처분이 행정소송에 따라 취소가 되었어도 고발을 기초로 한 형사 기소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판 계속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죄라도 무죄로 판결해 줘야 되는 공소기각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국회 특별위원회가 이제 즉시 고발권자인데 그 국회의원회가 종류가 돼버렸어요. 그럼 고발권자 없어졌잖아. 자, 고발권자가 없어졌으면 고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면 되겠다. 자, 자수는 이제 헌법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